굉장한 혜택 아닙니까? 아까는 3년 이내에 팔라고 하더니 이제는 완공된 후 3년 이내? 그래서 이 포인트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정말 투자자로서 이 포인트 놓치면 안 된다. 그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진아이스입니다. 최근에 분양권 관련해서 손피거래, 다운거래 관련된 영상 올려드렸는데 분양권 이걸 가지고 일시적 2주택 어떻게 알고 계신지 제가 이번에도 멘토링 영상이에요. 이분에게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분양권을 이렇게도 할 수 있어 훨씬 더 오래까지 가져가면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략까지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거 놓치면 큰일 나거든요. 그 포인트까지 오늘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로 따라오세요. 오늘 제가 선택한 미라클님 사연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영상 잘 보았습니다. 이분이 20년도 10월에 주거용 오피스텔 실거주 2년을 완료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거 매수 후에 23년 7월에 경기도 아파트 분양권, 27년 입주, 전매 제한 1년 이렇게 갖고 계시대요. 지금 현재는 타 지역에 전세 거주 중이고 둘 다 매도를 원하는데 오피스텔은 계약갱신 없이 나간다고 하고 분양권 매도 못하면 이 매도 못하면이 26년 7월 전에 오피스텔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로 알고 있다. 이거 맞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 그리고 분양권 시장도 안 좋고 오피스텔 시장도 안 좋고 아우 머리 아프고 너무 힘들다. 요 제가 사연을 읽으면서 얼마나 지금 답답하실까. 지금 부동산 경기 찬바람 쌩쌩 불죠. 많이 추워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에게도 조금 다른 방법도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세팅할 때 무엇을 과연 우리는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라클님이 가지고 계신 건 오피스텔이긴 하지만 주거용으로 실거주까지 하셔서 요거는 이제 주택으로 취급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매도 전에는 꼭 세무상담 받으세요. 요걸 주택으로 보고 한번 주택가 분양권을 매수했을 때 주택가 분양권의 일시적 일가구 비과세에 대해서 한번 법령 찾아볼게요. 제가 요즘에 이제 법령으로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는데 딱딱하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그냥 진아이스가 그래도 살살 부드럽게 설명해 드릴 때 한번 들어두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림으로 아주 쉽게 설명 또 해드릴게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3.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요게 21년 2월에 신설됐는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했어요. 지금 여기 미라클님하고 똑같아요.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설명 한번 드릴게요. 1번 주택을 취득을 하고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분양권을 사시는 거예요. 2번으로는 분양권을 지금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3년 내에 요 파란색을 똑같이 한 이유는 그냥 집이 아니라 그 첫 번째 1번 주택을 3년 내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비과세 요건 갖춰서 매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라클님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3년 안에 요걸 못 팔면 비과세가 날아가니까 요 부분까지는 굉장히 정확하게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미라클님 같은 경우 한번 언제 취득했는지 그림에 대입해서 보겠습니다. 20년 10월에 그 오피스텔 지금 주택으로 쓰는 거를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23년 7월에 분양권을 매수를 했죠. 1년 이상 지났나요? 네, 1년 이상 후에 매수를 하셨어요. 요건에 해당돼요. 아주 잘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요 분양권을 매수한 지 3년 이내에 1번 주택을 팔아야 돼요. 그러면 25년 7월 얼마 안 남았죠. 이번에 그 오피스텔에서 전세를 나가니까 전세를 맞추면 매도가 어렵겠어요. 오피스텔 관리비도 비싼데 7월까지 공실로 가져가자니 그 부분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머리가 왜 아프신지 알겠죠? 그런데 요 꿀팁, 분양권에만 있는 요 꿀팁을 모르시더라고요.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3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이 지나서도 종전주택을 양도할 수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이때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법령에도 자세히 나와 있고요. 1번 주택을 사고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분양권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1번 주택을 매도하는데 이번에는 3년 이상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어떤 조건인지 사연 보내주신 미라클님께 적용해서 한번 볼게요. 20년 10월에 1번 주택을 사고 23년 7월에 분양권을 매수했어요. 분양권을 매수하고 3년 이내에 1번 주택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언제 이 분양권이 새로운 아파트, 새 아파트로 완공되기 전이나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1번 주택을 매도해도 비과세가 된다. 기본적인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거는 당연하고요. 거기에 어떤 조건이 붙습니다. 여기 법령에도 아까 나왔지만 설명으로 간단히 해드릴게요. 1번 주택에 살던 모든 전 세대원이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에 1번 주택에 살던 모든 분들이 새 아파트에 이주하셔서 전입 모두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1년 이상 실거주를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3년 이내에 매도하기 전까지. 요것만 지키시면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분양권이 새 아파트 된 것은 그 분양권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시면 돼요. 어때요? 명쾌하지요. 굉장한 혜택 아닙니까? 아까는 3년 이내에 팔라고 하더니 이제는 완공된 후 3년 이내? 그래서 이 포인트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뭐냐면 새 아파트가 완공되고 나서 전세대원이 이주해서 1년 이상 실거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조건이 붙는 거죠. 그런데 요렇게 1주택의 분양권을 올해까지 가져갈 수 있다. 요걸 지금 사연 보내주신 미라클님께 적용해 보면 원래는 25년 7월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까지 첫 번째 집을 팔아야 되니까 지금같이 찬바람 쌩쌩 부는 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겠어요. 그런데 27년 입주, 그때 입주 후 3년, 30년도까지 매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 5년의 기회가 생기는 거죠. 와,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저 아니라니까요. 실거주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1주택가 분양권에 굉장한 투자 포인트가 숨어 있는데 이게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어요. 실거주 요건이. 분양권을 매수하실 때 처음부터 모든 가족이 실거주가 1년 정도는 가능한 곳, 그런 곳으로 매수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마피 나온 거, 싸게 나온 거, 아니면 프리미엄 저렴한 거 얼른 사고 매도 어떻게 할 건지 생각 안 하면 나중에 발 동동 구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정말 투자자로서 이 포인트 놓치면 안 된다. 그게 뭐냐면 이 분양권을 매수할 때 처음부터 이 분양권의 가치를 좀 제대로 알고 매수하셔야 돼요. 마피, 무피, 프리미엄 싼 거 되게 유혹되죠. 당장 내 손에서 얼마 안 나가잖아요. 중도금 대출 승계하고 계약금만 주면 되는데 프리미엄이 없다? 돈이 거의 안 나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매수했다가 얼마나 이거 가지고 골머리를 썩는지. 그 이유는 뭐냐? 시장의 흐름과 부동산 입지 가치, 그 분양권의 입지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이 분양권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죠. 마피가 1억인데 분양 당시 원래 주변 시세보다 한 3억 정도 비싸게 분양이 됐다? 그런 경우는 이 마피 1억이 무슨 소용이냐고요. 마피 2억까지 나도 여전히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매수할 때부터 이 아이의 가치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건 중개소장님도 안 주고요. 제가 늘 말하는 세무사 상담해라. 세무사님도 이런 능력은 안 준다고요. 이건 누가 줘요? 제가 도와는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능력 탁 착장 이건 아니에요. 평상시 늘 꾸준히 공부하면서 눈여겨보던 그 입지에 시장 흐름이 안 좋아지니까 저 녀석이 저 가격일 수는 없는데 할 정도로 가치 판단이 된 분양권이 프리미엄 저렴하게 나왔다. 입주장이 다가오다 보니까 매물이 쌓이니까 등기를 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프리미엄 싸게 아니면 마피 1,000, 2,000이라도 나왔다. 근데 요거는 프리미엄을 한 3, 4천 주더라도
실제 가치보다 한 1억 이상은 저렴하게 사는 거다. 언제 알 수 있나요? 매수 당시? 아니요. 평상시 공부하고 그 지역을 계속 다니면서 눈여겨본 그 사람 눈에는 그 보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 공부가 꾸준히 될 때 이런 지식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정말 훌륭한 제대로 된 부동산 투자자가 될 거고요. 그런 분들의 자산은 소리 없이 차곡차곡 한방눈 쌓이듯이 그렇게 쌓여갈 겁니다. 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양권에 있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1가구와 1분양권의 일시적 1분양권 비과세 요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을 매수하고 1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분양권을 매수하시고 기본적으로 이 분양권을 매수한 다음에 3년 이내에 첫 번째 주택을 매도하시면 네, 비과세 되고요. 그런데 좀 더 오랫동안 내가 공부해서 정말 괜찮은 입지를 찾아내고 좋은 물건을 발견해서 요 녀석은 등기치고 오래 가져가고 싶어.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집도 아이들하고 살면서 당분간은 조금 더 오래 가져가야 돼. 요럴 때 분양권이 새 아파트가 된 다음에 전세대원이 입주해서 3년 이내에 1년만 실거주 하시면 첫 번째 집 비과세 됩니다. 그리고 아시죠? 분양권이 새 아파트 된 그 새 아파트의 비과세 요건 갖추시면 이 또한 비과세 됩니다. 요거 입주권에 있는 거하고 좀 비슷하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입주권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긴 기간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이 정말 투자 포인트가 많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미라클님도 그 분양권의 가치를 한번 재평가해서 요건 좀 가져가도 되겠다. 그리고 내가 1년 정도는 실거주하는 게 가능하다 싶으시면 등기치고 가져가는 거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되면 오피스텔 매도하는 시기도 좀 길어져서 조금 더 시장이 좋아졌을 때 매도도 가능합니다. 세금 부분은 세무상담 한번 꼭 받아보시고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게 저는 굉장한 기쁨이에요. 그렇지만 제 답변 하나 듣고 그냥 바로 실행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시고 조금 더 꼼꼼히 공부하시고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평상시에 항상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정말 좋은 물건이 싸게 나온 걸 알아보는 그런 보석 같은 눈이 그냥 되실 거고요. 꾸준히 공부하시면 세월과 함께 실력도 자산도 늘어갈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플러스가 되는 그런 지나이스 채널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이렇게 질문도 남겨주시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우리 함께 가요. 오늘도 미라클.